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채수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그 채수를 가지고 요리 한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채수 만드는데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밑국물 만들 때 육수 내시잖아요. 거기에서 동물성 재료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멸치, 디포리, 황태 대가리 많이 쓰시죠. 그런 동물성 재료를 다 빼내고 채소만 가지고 밑국물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꼭 들어가는 재료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파 뿌리, 그리고 양파 껍질, 표고버섯 혹은 송화버섯, 그리고 다시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리를 할 때 짜투리로 남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예를 들면 당근 꼬다리, 무 꼬다리, 양배추 심, 그런 것들을 모아뒀다가 채수를 만들 때 넣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능을 흡착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들이 있어요.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균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채소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아직 제 식단에서 버섯을 다 내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시마도 지난번 다이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많이 오염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다에서 나는 채소가 그래서 약간 깨름직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살림에서 나온 다시마를 먹고 있어요. 중금속이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다시마도 제 식단에서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버섯이나 다시마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서 쓰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수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이 채수를 사용하면 좋아요. 밥을 할 때 밥물로 써도 좋고, 특히 죽 끓일 때 이 물로 끓이면 굉장히 감칠맛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수는 천연 조미료가 되거든요. 다양한 맛을 이 채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짠맛도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이나 찌개나 채소 샤브샤브, 볶음 요리, 조림, 이런 거에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수 만들러 가볼까요? 네, 냄비에 물을 3리터 정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찜기를 올리고요. 이제 야채를 넣을 겁니다. 혹시 찜기가 없으신 분은 그냥 냄비에 야채 넣고 물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야채들이에요. 대파, 그리고 대파 뿌리, 양파 껍질. 양파 껍질은 많이 넣으면 향도 진하고 너무 맛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절하시면 돼요, 양을. 그리고 무말랭이 있어서 넣었고요.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 무는 껍질째, 양배추 심지 포함해서 마늘, 유기농 귤 껍질 말려놓은 게 있어서 넣었고요. 브로콜리, 줄기만 넣으셔도 됩니다. 당근, 꼬다리 포함해서 넣고요. 매운맛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2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과 추가하셔도 돼요. 배도 괜찮고, 그리고 연근, 우엉, 토란대, 이런 모든 야채들을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넣어둘 건데,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서 조금만 끓이다가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냄비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중불로 끓입니다. 86도가 되었다고 베이퍼가 울리죠. 이제 일반 냄비에서는 끓으면 약불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뭉근히 끓이는 시간을 저는 40분이 채 되지 않게 맞춥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벽에 붙여 놓은 것들은 제가 처음에 요리 배울 때 레시피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안 띄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없을 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붙여 두었습니다. 40분 다 끓였습니다. 위에 찜기 빼내고요. 국물 보세요.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유리병에 뜨거울 때 붓습니다. 사실은 식혀서 부어도 돼요. 이 뜨거울 때 붓고 뚜껑을 닫아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뚜껑 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식혀서 넣습니다. 저는 3일 되기 전에 이걸 다 쓰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일이 없거든요. 이제 채수를 가지고 들깨 미역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냄비를 약불에 올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씻어 불려놓은 미역을 넣어주고요. 들기름에 코팅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미역국 저보다 훨씬 잘 끓이실 텐데 이렇게 미역이 항복할 때까지 충분히 볶아줍니다. 아까 건져냈던 야채 중에서 송화나 표고, 다시마는 꺼내서 채 썰어 가지고 미역국에 같이 끓여 줄게요. 섬유소나 다른 영양분들이 아직 충분히 남았고 식감도 다른 것들보다는 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또 볶아줍니다. 미역이 완전히 항복하면 채수를 붓고 끓여서 깔끔하게 드셔도 되고 취향 따라 들깨가루를 넣어도 되고 지금 저처럼 현미 가래떡을 추가해서 넣으셔도 되고 통밀국수, 당면, 두부를 넣으셔도 되고요. 미역국을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통밀국수나 당면, 현미 가래떡 이런 거 넣으시면 몸무게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몸무게 좀 늘려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탄수화물 식재료들을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역이 항복을 했고 이제 채수를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으면요 취향에 따라서 들깨 넣어 주셔도 되고 또 안 넣고 그냥 드셔도 되죠. 그리고 한식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최대한 심심하게 간을 맞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아까 썰어놓은 현미 가래떡 여기서 넣어주고요. 미역국은 조금 푹 끓여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현미 가래떡 넣어주고 다시 좀 끓여줍니다. 레이프 올리고 이제 다 끓었습니다. 맛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맛있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현미 가래떡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현미밥 없이 이것만으로 한 그릇 식사가 됩니다. 물론 가공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살은 좀 찔 거예요. 한 500g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미 가래떡이 들어간 들깨 미역국 완성입니다. 이제 채수를 이용해서 양파, 양배추, 버섯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채 썰고요. 보통 우리가 기름에 채소 볶음 많이 하는데 기름 대신에 채수를 가지고 볶음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압착 콩기름을 쓰는데요. 국산 콩으로 만든. 그런데 식물성이어도 기름은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채수로 볶음 요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표고가 없어서 송화버섯을 밑둥만 잘라서 따로 보관하고요. 나중에 채수 낼 때 쓸 거니까 썰고 싶은 모양대로 썰어줍니다. 저는 써는 것도 요리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썰어봐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도 채 썰어 주고요.
프라이팬을 가스불에 올리고 중불로 시작해서 팬을 좀 달궈 줍니다. 채수를 적당히 넣어 주고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양파부터 넣어 줍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양배추 넣어 주고요. 버섯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주고 뚜껑을 닫고 살짝 익힐 겁니다. 뚜껑 열고 볶으셔도 됩니다. 익히는 거죠. 네, 딴짓하다가 제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익었습니다. 저는 조금 씹히는 맛이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익었네요. 취향 따라서 적당히 익히시고 여기서 한식간장만 넣고 드셔도 되고요. 들깨가루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채수에 이미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은 조금씩 맛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간이 배도록 살짝만 더 익혀주세요. 맛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불 끄고요. 접시에 옮겨 담겠습니다. 양파, 양배추, 버섯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양파 베이스로 버섯 청경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호박 버섯 볶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양파, 양배추, 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성주원이 패션뷰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채수 만드셔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